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전세를 줘야 될 때 혹은 갭 투자를 해서 세입자를 맞춰야 될 때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엔 제가 나갈 집, 즉 이사 갈 집을 먼저 계약하고 빨리 제가 살고 있는 집을 전세로 줘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부동산에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전세가 안 맞춰지는 거예요. 너무 식은땀도 나고 힘든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또 제가 지방에 갭 투자를 할 때 이게 내가 가진 돈은 갭밖에 없는데 이거를 빨리 세입자를 맞춰야 내가 잔금을 내지 않고 내 집을 취득할 수 있는데 전세가 안 맞춰졌던 경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제가 가장 빠르게 전세를 맞췄던 꿀팁 8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가격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세 물건 중에 내 물건을 가장 싸게 내놓는 게 중요해요. 내 물건이 로얄층이고 조망권이 나오고 인테리어가 돼 있고 이런 거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요, 전세 매물이 쏟아지는 입주장 혹은 하락장에서는요, 여러분의 물건의 컨디션보다 가격이 제일 중요해요. 북향이더라도 저렴한 물건이 가장 먼저 나가더라고요. 또 향 말고 예를 들어 전입신고가 안 된다는 이러한 악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저렴하니까 먼저 나가더라고요. 전세 물건 중에 내 물건이 얼만큼 싸냐, 시세 대비 가장 저렴하냐,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싸게 내놓으면 무조건 나갑니다. 전세 빨리 빼는 방법 두 번째입니다.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은 부동산에 연락을 해라 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거 맞는 말이고요. 저는 여기에 추가해서 그 연락했던 부동산에 자주 연락한다까지 좀 추가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부동산 10군데에 연락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한 번씩 전화했지만 부동산 입장에서는 수많은 매물 중에 그냥 하나일 뿐이에요. 많은 매물들이 쌓여 있을 때, 특히 입주장인 단지의 경우에 내 물건을 잘 기억했다가 손님이 오면 매번 정성스럽게 브리핑해준다? 이거 어려운 얘기입니다. 중개사님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좋은 물건 혹은 정말 인상 깊었던 물건이 아닌 이상 워낙 많은 매물이 쏟아지기 때문에요, 까먹어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매번 전화해서요, 제 물건을 인지시키고 조금 귀찮게 해드리는 그런 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좀 잘 응대해주지 않는 중개사님 혹은 바쁘신 중개사님에게는 한두 번 전화하고 그만해요. 잘 응대해주시고 제 물건을 손님한테 잘 브리핑해줄 것 같은 유능한 중개사님에 딱 정해가지고 그 중개사님한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내 물건을 계속 기억하도록 만드는 거죠. 전세 빨리 빼는 방법 세 번째입니다. 최대한 조건을 유연하게 조절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전세를 2억 5천에 내놨다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나는 2억 5천 이하로는 절대 안 해준다. 혹은 딱 500만 원만 내가 깎아주고 2억 4천 5백 이하로는 절대 안 해준다. 이런 식의 아주 강경한 조건들이 각자마다 있을 거예요. 물론 그 조건이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세가 안 나간다는 건요, 지금 세입자가 갑이에요. 세입자가 원하는 조건을 최대한 맞춰줘야 빨리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월세를 110만 원에 내놨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요, 손님은 월세를 100만 원에 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손님은 100만 원이 넘어가면 절대 안 한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110만 원에 내놨던 그 월세 물건을 100만 원으로 내리고 대신 보증금을 올리는 방법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혹은요, 내가 가진 상품의 상품성을 올리는 작업들, 예를 들어 줄눈 시공이라든지 시스템 에어컨 이런 것들을 해드리기도 하고요. 아니면 입주 시기를 최대한 조정해 준다든지, 아니면 반려견을 키울 수 있게끔 계약 조건에 넣어준다든지, 이러한 조건들을 최대한 유연하게 조절함으로써 내가 조절할 수 없는 조건을 지키고 혹은 그 조건도 약간 조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유연하게 조건을 조절하셔야 전세를 빨리 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거랑 약간 비슷한데요, 줄눈이나 블라인드 요 두 개는요, 어차피 다음 세입자를 위해서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냥 해주세요. 요 줄눈 블라인드만 해준다고 해도 생각보다 세입자들이 굉장히 선호도가 올라갑니다. 이 줄눈이나 블라인드는요, 저는 집의 내구성 그리고 편의성을 위해서 웬만하면 해드려요. 특히 줄눈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세입자가 사실 생활하는데 크게 필요는 없거든요. 그냥 떼끼는 것 뿐이니까. 화장실 줄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세입자가 퇴거하고 나서 집주인인 우리한테 오히려 나쁘게 다가와요. 왜냐하면 그 줄눈을 시공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오염, 화장실 아니면 이염
이런 것들을 집주인이 결국엔 또 비용을 들여서 청소를 해야 되니까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줄루는 해드립니다. 그리고 블라인드는요, 이건 사실 세입자를 위한 건데 이게 가격이 얼마 안 하면서 굉장히 가성비가 좋아요. 한 20만원에서 25만원이면은 25평대 기준으로 할 수 있거든요. 저렴한 거 하셔야 돼요. 그런 원목 재질의 블라인드 말고요. 그런 블라인드만 해줘도 다른 집 대비 훨씬 세입자들이 선호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차피 다음 세입자도 원할 거니까 블라인드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전세 안 나갈 때 5번째 방법입니다. 빨리 빼는 5번째 방법. 저 같은 경우에 청소 그냥 제가 해드려요. 왜냐면 보통 청소, 입주 청소 같은 거 임차인이 해야 된다, 세입자가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절대 안 해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심정인지는 이해가 가요. 그게 20-30만원 하는 청소 비용이 뭐 한두 푼도 아니고 좀 아깝잖아요. 근데 차라리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돈을 쓰더라도 딱 세입자가 바로 한 달이라도 먼저 맞춰지는 게 훨씬 기회비용 측면이나 대출 이자 측면에서 훨씬 낫기 때문에 그냥 청소도 저는 제가 바로 해드려 버립니다. 그러면 세입자가 집을 보러 왔을 때도 훨씬 선호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같은 조건이면 저희 집이 선택당할 확률이 높아져요. 그리고 전세 안 나갈 때 6번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이제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신데 뭐냐면 잔금을 먼저 대출을 받던지 내가 가진 돈을 융통해서 일단 잔금을 먼저 치세요. 그리고 등기를 쳐서 소유권을 나한테 확실히 넘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세입자를 맞추면 훨씬 빨리 빠져요. 이게 요즘 전세 사기나 아니면 전세 보증보험 그 가입 조건이 워낙 강경해져 가지고 동시 진행이 안 돼요. 동시 진행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떤 집을 살 때 그냥 계약금만 걸어 놓고 그 계약금 건 상태에서 아직 내가 주인이 아닌 그 상태에서 세입자를 맞추고 그 세입자의 그 돈으로 내가 이 집에 잔금을 친다. 이게 동시 진행인데 이게 요즘 잘 안 됩니다. 세입자들도 싫어하고요. 이렇게 진행하는 중개사들도 조금 리스크를 느껴요. 그래서 등기를 쳐놓고 아예 내 소유로 만들어 놓고 세입자를 받으면요, 세입자도 안심이 되고 중개사님들도 브리핑할 때 훨씬 좋은 물건으로 브리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등기를 쳐놓고 빨리 한 달이라도 세입자를 받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거는 제가 입주장에서 직접 경험해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등기 안 쳐놓고 그냥 세입자의 그 돈만 기다리시는 분들은 제일 마지막에 빠지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전세 안 나갈 때 빨리 빼는 방법 7번째는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아파트가 신축이라면요, 시스템 에어컨을 꼭 해주세요. 그리고 만약 구축이라면요, 세입자용 인테리어를 해주세요. 시스템 에어컨은 신축은 사실 시스템 에어컨을 제외한 나머지 그 인테리어는 할 게 없습니다. 근데 시스템 에어컨은 아직 옵션인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 시스템 에어컨이 있고 없고가 신혼부부 혹은 아기 있는 집들이 선택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특히 아기 있는 집은요, 온도 조절이 필수이기 때문에 시스템 에어컨을 해주면 아무리 조금 조건이 떨어지더라도 조금 500, 1000 더 주고 그 집을 선택할 확률도 높아요. 그리고 구축일 경우엔요, 최소한의 인테리어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최소한의 인테리어라 함은 도배, 장판, 싱크대, 화장실 요 정도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요렇게 했을 때 조금 넉넉하게 하시면 8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이제 인테리어 비용이 발생하고, 저렴하게 하실 거면은 정말 싸게 하시면 500에서 600도 가능합니다. 근데 요 정도 돈을 들여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두 달이라도 빨리 세입자를 맞추는 게 여러분들의 정신건강과 재정적인 상태에 훨씬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세 안 나갈 때 빨리 빼는 방법 8번째는요. 중개사님을 내 비즈니스 파트너로 만들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까 전세 물건이 쫙 펼쳐져 있고 엄청 많으면 중개사님들이 내 물건을 잘 기억 못한다고 했죠. 동일 조건, 동일 가격이라고 하면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부동산 사장님들은 자기가 조금 더 신경 쓰고 싶은 사람의 물건을 먼저 기억하고 빼주게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좀 더 신경 쓰고 기억이 남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제 물건을 제가 브리핑을 쫙 먼저 해드려요. 어떤 점이 좋고 어떤 게 훨씬 다른 것 대비해서 베네핏이 있고 또 내가 얼마나 유연한 사람인지 이런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통화할 때 너무 딱딱하게 할 필요도 없어요. 중개사님들을 약간 적대적으로 생각하시거나 경계하시거나 아니면 나한테 뭐 소위
호구 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조금 이제 걱정이 많으신 분들 계신데요. 중개사님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물건 후려치시는 분들 안 계세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중개사님들도 계속 거기서 영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물건 잘못 이렇게 다운해서 거래하시면 소문도 나쁘게 나고 이러니까 굳이 그러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중개사님한테 너무 딱딱하게 하실 필요도 없고요. 지속적으로 내 물건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 해주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중개사님이 나를 기억하게끔 해주시고 내 물건을 잘 기억해서 손님이 오면 내 물건을 1번, 2번으로 브리핑 해드릴 수 있게끔 중개사님과 관계를 조금 쌓으셔야 되고, 이 관계가 반드시 뭐 인간적인 관계 이런 거는 아니고요. 비즈니스적으로 내 물건을 잘 기억하게끔 내가 중개사님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엔 전화만 하지 않고요. 시간이 된다면 사무실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한 잔 사들고 가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은요 이렇게 전세가 안 나갈 때 빨리 빼는 방법 8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투자를 안 하셨다면 이 내용들이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실거주하는 집을 갈아타실 때 이 전세 빼는 방법이 아주 유용하게 활용될 겁니다. 오늘 영상 잘 기억해 두셨다가요. 여러분들이 필요하실 때 잘 사용해 주시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게 있는 분들은 아래 1:1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